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육아휴직자에게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최저 보험료인 월 17,000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 이르면 내년 초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9월 처음으로 지급되는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아동이 21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어린이집 차량을 대상으로 창문 썬팅을 벗기는 작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어린이집 차량에 아동이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썬팅 제거 작업을 실시하는 겁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이제 초등학생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2세 이하 277만 명이 대상자에 포함됐는데요. 주소지에 상관없이 가까운 병의원에서 무료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포커스 첫 소식부터 만나보시죠. 정부가 육아휴직자의 건강보험료를 더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육아휴직자에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최저 보험료인 월 17,000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 이르면 내년 초 시행할 계획입니다. 앞서 국회는 육아휴직자의 건보료를 받지 않도록 건강보험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반대에 부딪혀 육아휴직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 이용자 집단은 미이용자 집단에 비교해 자녀를 더 낳을 확률이 1.3배 높았습니다. 이번 9월 처음으로 지급되는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아동이 21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8월 29일 기준 아동수당 신청자는 신청 대상 아동 243만 명 중 222만여 명으로 91.6%의 신청률을 기록했습니다. 복지부는 아동수당 신청이 시작된 지 3개월째로 접어들면서 신청할 만한 가구는 거의 다 신청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입법 과정에서 소득 상위 10%에게 아동수당을 주지 않기로 하면서 일부 고소득층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고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난 8월 부산에서 3살 난 아이가 어린이집 차량에 2시간 정도 방치됐다가 구조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가슴을 썰어내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정부가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어린이집 차량에 썬팅을 벗기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어린이집 차량을 대상으로 썬팅을 벗기는 작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9월 안에 전국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차량의 썬팅을 벗길 때 드는 비용과 동반되는 문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에 나섭니다. 복지부는 영유아 보육법 시행 규칙에 어린이집 차량의 모든 창문은 가시광선 투과율 70% 이상으로 한다는 규정을 넣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권장하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르면 일반 차량의 창문은 40% 이상의 투과율, 어린이집 차량의 경우 더 많은 광선이 투과될 수 있는 70% 이상의 투과율을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지부는 이 조항을 영유아 보육법 시행 규칙안에 포함시켜 규칙 시행과 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어린이집 차량 모든 창문의 투과율이 70% 이상이면 사실상 차량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일 정도입니다. 이처럼 어린이집 차량의 창문이 투명해지면 아이가 차량 안에 혼자 갇혔어도 비교적 쉽게 발견될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실태 조사를 통해 어느 정도의 유예 기간을 둘 것인지를 정하고 유예 기간 동안 썬팅 제거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일선 현장에서 이 같은 썬팅 규제가 지켜지지 않으면 업무 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7월 동두천 어린이집 차량 사고를 계기로 정부는 IT 기술을 이용한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설치를 서두르지만 이와 별개로 어린이집 차량 썬팅 규제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등에 대한 10년 단위 법정 계획인 자원순환 기본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생산과 소비, 관리, 재생까지 전 과정에서 폐기물 발생을 감축한다는 목표입니다. 2027년까지 GDP 대비 폐기물 발생량을 20% 감축하고 현재 70% 수준인 순환 이용률은 82%까지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소비 단계에서는 2027년까지 일회용 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 대체 가능한 일회용품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마트와 택배 등의 이중 과대 포장도 법적으로 제한하고 친환경 포장 재질로 대체합니다.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도 감량 효과가 35% 수준으로 확인된 무선 인식 시스템 종량제를 2022년까지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에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생산 단계에서는 제조업 등 18개 업종에 대해 업종별 자원 생산성 중장기 목표를 세우고 자원 손실을 줄이는 자원 효율 관리 시스템을 보급합니다. 관리 단계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적용되고 있는 직매립 금지를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재생 단계에서는 건설 폐기물로 만든 순환골재 의무 사용 비율을 현행 40%에서 50% 이상으로 높입니다. 또 올해 초 발생한 수도권 폐기물 수거 중단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재활용 시장 전담 관리 기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집 밖을 나설 때 아이에게 간편히 샌들을 신기고 나가는 부모님들 많을 텐데요. 그런데 시중에 파는 어린이 샌들 가운데 일부는 유해 물질이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조사돼 살 때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시중에 흔히 파는 어린이 샌들 20종입니다. 활동할 때 편하고 시원하기까지 해 어린이들이 많이 신고 다닙니다. 그런데 최근 한 소비자원이 조사해보니 어린이 샌들 5개 중 1개꼴로 안전 기준을 웃도는 유해 물질이 나왔습니다. 특히 호르몬의 분비나 작용을 교란시켜 정자 감소나 불임 등을 유발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도 나왔는데 안전 기준치보다 342배 높은 제품도 있었습니다. 또 조사 대상 제품의 80%는 포장재나 꼬리표에 제조일자나 재료의 종류 등을 표시해야 하는 의무도 위반하고 있었습니다. 어린이는 유해물질에 민감하고 샌들은 주로 맨발로 신기 때문에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 피부를 통해서 노출될 우려가 높습니다. 샌들을 구입하실 때에는 PVC 재질은 피하는 것이 좋고요. 소비자원은 해당 업체에 유해물질이 나온 제품들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또 국가기술표준원에 어린이 샌들을 안전하게 신을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내 일자리 시장에서 실업자이거나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인구는 342만 6천 명에 달합니다. 실업자를 비롯해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재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을 합친 건데 지난해 4월부터 16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90만 명 선을 넘기지 않던 실업자 수는 올해 들어 7개월 동안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00만 명을 넘어선 기간이 10개월 연속 이어졌던 외환위기 당시에 비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평가입니다.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산업에서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약화가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올해 1월 자동차 제조업의 생산지수는 작년에 비해 1.8% 늘었지만 이후 6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선업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40개월 연속으로 줄어들고 있어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숙박 음식점과 도소매업에서도 각각 14개월, 8개월 연속 취업자가 줄고 있습니다. 고용시장이 구조적인 한계에 부딪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기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포함해 비용 부분의 증가가 이루어지면서 고용시장 상황이 전체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는 내년 실업자 지원책으로 올해보다 21%를 늘린 7조 6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했지만 가처분 소득 하락에 이은 내수시장 악화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메르스 환자가 3년 만에 다시 나오면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촉각이 곤두서고 있습니다. 비교적 빠르게 대처해 이런 우려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낮지만 만약 메르스가 확산하면 가뜩이나 악화된 경기 지표들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3년 전 메르스가 유행하자 1.0%로 전망되던 2분기 경제 성장률은 0.3%로 추락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메르스로 인한 경기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11조 6천억 원의 추가 경정 예산도 편성했습니다.
금리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국과의 기준금리 차이 때문에 인상 압박 요인이 상존하지만 자영업 등 내수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가뜩이나 금리를 올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2의 메르스 사태로 내수가 더 악화되면 결국 연내 금리 인상은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메르스 사태가 확대가 돼버리면 내수가 부진한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많이 위축되겠죠. 이번 10월 미국의 금리 인상이 확실시되는 상황인데 금리를 계속 올리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면 자본 유출로 인한 경기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고공행진을 거듭하는 주택시장과 내수 부진에 더해 정부는 메르스 사태를 조기에 잡아야 하는 과제도 안게 됐습니다. 10년째 코골이를 하는 박병권 씨는 최근에 탈모까지 심해져 병원을 찾았습니다. 코골이가 좀 사실 좀 나이가 들면 더 좀 심해지는 상황이고 특히 음주를 하거나 뭐 야근하고 그럴 때는 특히 더 심해지곤 해가지고 잠을 못 이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처럼 탈모도 좀 같이 와서 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고. 그런데 탈모의 원인은 다름 아닌 코골이였습니다. 수면 중에 숨을 제대로 쉬지 않아 머리를 자라게 하는 모낭세포에 산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대학병원 교수팀이 남성 900여 명을 조사해보니 코골이가 심한 집단은 탈모 가족력까지 있으면 정상인보다 탈모 위험이 7배나 높았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산소가 떨어지고 산소가 떨어지면 모낭에 있는 영양분을 분해를 못하고 철분이 결합돼야 되는데 그 결합이 저하되기 때문에 모낭이 약해져서 머리가 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잘 때 10초간 호흡이 끊길 정도로 코골이가 심한 사람은 수면 다원 검사를 통해 조기 진단을 받아보는 게 우선입니다. 오랜 시간 지속되면 모낭세포가 받는 피해도 그만큼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면 무호흡증을 진단받으면 양압기 사용으로 수면의 질을 높여주는 게 좋습니다. 이와 함께 1시간 이상 걷기 등 운동을 병행해 주는 것도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당뇨병 합병증 가운데 하나가 신경변증입니다. 당뇨 환자 15% 안팎에서 발과 다리가 쑤시거나 찌르는 듯한 통증을 느끼는 신경변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전기침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년 이상 신경변증을 앓고 있는 당뇨 환자 63명이 8주 동안 매주 2차례씩 종아리와 발주요 혈자리에 전기침 치료를 받은 결과 통증 지수가 20.6% 낮아졌습니다. 치료를 받지 않는 대조군과 배 넘게 차이를 보인 것입니다. 통증 지수가 절반 이하로 떨어진 환자도 배 이상 많았습니다. 이 같은 통증 개선 효과는 치료가 끝나고 8주가 지나도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증 감소는 삶의 질 향상으로도 이어졌습니다. 당뇨병성 신경병증 환자분들은 통증 때문에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시거나 잘 깨시거나 불편감을 호소하십니다. 이러한 수면 불편감이 호전되었으며 또한 일상생활의 불편감 역시 호전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연구 성과는 당뇨 분야 세계 최고 권위지에도 소개됐습니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난청 발생의 증가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습니다. 청력이 감소하는 난청은 의사소통에 문제를 일으켜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줍니다. 좀 시끄러운 데서는 더 안 들려요. 이보다 더 나빠지지 않게 보존하는 거, 그거예요. 최근 6년간 난청으로 진료받은 인원은 해마다 4.8%씩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이 가장 많았고 60대, 50대 순이었습니다. 청력은 40대 중후반부터 줄기 시작하는데 70대 이상의 난청 환자는 대부분 노인성 난청으로 분류됩니다. 난청은 원인에 따른 치료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노화의 과정으로만 여기고 그냥 넘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난청은 초기에는 눈치채기 힘든 만큼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청력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난청이 생기면은 우리 밖에 그 소리 신호가 귀를 통해서 뇌로 제대로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뇌가 적절한 자극을 받지 못해가지고 뇌의 그 어떤 언어를 맡아보는 그런 부분들이 자꾸만 퇴화되어가는. 난청을 방치하면 인지 능력까지 떨어져 치매 위험이 높아지고
우울증 발생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제때 치료받는 게 중요합니다. 콩팥의 기능이 떨어져 되돌릴 수 없는 상태를 뜻하는 만성 콩팥병. 다른 장기들에게도 치명타를 입히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처음에는 신체가 적응하기 때문에 증상이 느껴지지 않아 그냥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자기 오줌색의 차이가 있는 등 평소와 다르다면 일단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소변에 거품이 좀 많이 나오시는 것 같거나 아니면 색깔이 이제 빨개진 경우 혹은 온몸이 붓는 전신 부종이 생기면 콩팥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성 콩팥병 환자는 최근 5년 동안 꾸준히 늘어 19만 명에 달했고 전체 환자 가운데 60대 이상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사람은 콩팥병에 더 걸리기 쉬운 만큼 각별히 관리해야 합니다. 혈압이 높아지거나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면 결국 콩팥혈관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증상이 심해져 콩팥 기능이 정상에 비해 15% 이하로 떨어지면 노폐물을 걸러주는 혈액투석까지 받아야 합니다. 콩팥 기능이 이제 많이 나빠지시게 되면 여러 장기의 합병증들이 오게 됩니다. 심뇌혈관 질환도 잘 생기고 뼈도 약해지죠. 콩팥병 환자분들은 이제 그 조기 사망률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전문가들은 콩팥병 예방을 위해 음식을 싱겁게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꾸준한 운동도 도움이 된다고 조언합니다. 또 별다른 증상이 없어도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다면 정기적으로 콩팥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9월 7일 자사사옥에서 2018년 육아방송 시청자위원회 3분기 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김은산 시청자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시청자위원들과 조혜진 이사장, 김호중 편성제작본부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김은산 시청자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시청자위원들이 좋은 의견들을 많이 개진하고 육아방송 임직원은 이를 잘 수용해 방송의 품질을 높이는 데 노력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조혜진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시청자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고 전하며 좋은 방송을 통해 그 노고에 화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호중 편성제작본부장은 현황 보고를 통해 지난 시청자위원회 회의 때 나온 의견들을 방송에 반영토록 노력했다고 밝히며 일부 미흡한 부분은 점차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후에는 시청자위원들이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 소감과 발전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했습니다. 주요 의견으로는 방송 주 시청층 기호에 맞는 프로그램 제작, 다변화한 시청 플랫폼에 적합한 방송 프로그램 개발, 육아 이슈와 관련한 심층, 연속적 보도 등이었습니다. 육아방송은 이번 회의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잘 반영해 보다 좋은 방송 프로그램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늘 꼭대기에 구름산이 있었어요. 그곳엔 엄마 아빠 말을 잘 듣는 아기 도깨비 뿌뿌가 살고 있었지요. 뿌뿌야, 손 닦아라. 싫어. 뿌뿌야, 세수해라. 싫어. 싫단 말이야. 뿌뿌야, 뿔도 깨끗이 닦아야지. 귀찮아. 도깨비 대왕인 뿌뿌 아빠는 말 안 듣는 뿌뿌 때문에 골치가 아팠어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 옳지! 좋은 방법이 생각났다. 도깨비 대왕은 가마솥에 여러 가지 재료들을 넣고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수리수리 마하수리, 아주 작은 것이라도 보일 수 있도록 수리수리 마하수리. 도깨비 대왕이 만든 것은 초록색 안경이었어요. 뿌뿌야, 아빠가 새로운 걸 만들었어. 자. 우와, 멋지다. 이거 쓰고 놀아야지. 아빠, 감사합니다. 뿌뿌는 안경을 쓰고 신나게 뛰어놀았지요. 한참을 놀던 뿌뿌는 자기 손을 보게 되었어요.
덕지덕지 끼어있고 그 속엔 벌레들이 우글거리지 뭐예요? 깜짝 놀란 뿌뿌는 뒤로 발라당 자빠졌어요. 정신을 차린 뿌뿌는 거울을 보았지요. 작은 벌레들이 뿌뿌를 뻔히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부스스한 머리를 좋아한단다. 한 번도 닿지 않은 네 뿔은 우리들의 놀이터지. 미끄럼도 타고 술래잡기도 하고 말이야. 무서워. 뿌뿌가 입을 벌리자 누런 이 사이에도 벌레들이 우글거리지 뭐예요? 우리들은 이런 지저분한 곳을 좋아하지. 더럽고 냄새나고 축축한 이곳 말이야. 싫어! 싫다고! 그 후 뿌뿌는 날마다 이도 닦고 머리도 감고 뿔도 깨끗하게 닦았대요. 감사합니다. 아이와 대화할 때 낯선 단어를 사용해 아이가 어려워할까 걱정하지 않으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수준에 맞지 않게 무작정 어렵다면 아이가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다양하고 새로운 단어를 활용한 대화를 통해 아이의 사고력, 어휘력을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육아 포커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